당신의 잃어버린 영광을 찾아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 범죄 중에 우리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지하철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인데요. 사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동료애인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몰래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을 하였고 스토킹 관련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지하철역에서 대기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스토킹 행위에서 더 나아가 폭행, 감금, 살인 등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과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내 선에서 끝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혼자서는 해결하시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고 피해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에게 스토킹은 반드시 초기에 싹을 잘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들이 또 언제 어디에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겠다며 방치하시면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스토킹 범죄 사건을 진행해보면 일단 형사고소를 하고 나면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제재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법에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로서 크게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세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로 응급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피해 현장에서 즉시 신고를 하시면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에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수사를 하며 피해자를 보호시설 또는 피해 관련 상담소로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는데요. 이러한 경찰의 대처를 응급조치라고 합니다. 둘째로 긴급응급조치는 신고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 즉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에서 경찰이 우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100m 이내에 가해자의 접근 금지, 연락 금지를 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로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가 이미 발생했고 재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한데 보통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신다고 하면 단순히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 이미 스토킹 범죄에 이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잠정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스토킹 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즉 개정 스토킹법에 신설된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와 달리 그 기간이 1개월이 아닌 3개월까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3개월씩 2차례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긴급응급조치에 비해 보다 장기간 실질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한데 기간이 만료된 경우 검찰청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스토킹 범죄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계속돼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들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가 더욱 대담해지고 피해 정도가 심각해져서 법원에서도 점점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범죄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께서는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게 되는 경우 각서 형태로 연락 및 접근 금지 등에 관한 문구를 담아두시고 이 위반 행위마다 얼마씩 지급하기로 한다는 위약금 규정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 조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토킹 범죄의 조치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